강원도 신청사 부지 확정 후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환영하는 주민도 있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에 처음 들어서는 국립호국원 조성 사업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전 협의 없는 사업은 무효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와 조합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동해 해경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텀블러가 분리수거가 어려워 오히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텀블러 구입 살펴본 사항들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지난해 말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가 춘천 동래면 고은리 일원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후 약 석 달 만인 7일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사업 개요와 토지 보상 절차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네, 환영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 동래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2028년 강원도청이 새롭게 문을 열 자리입니다. 신청사 주변으로 총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고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우회도로도 만들겠다는 게 강원도의 구상입니다. 7일 사업 추진 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12월 고은리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확정한 이후 약 3달 만입니다. 향후 과정을 설명하는 절차가 중요한 이유, 신청사 건립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토지 수용 절차가 끝나야 신청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투자 승인을 해달라는 절차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도청을 짓는 사업을 해도 좋아 라고 승인이 떨어져야지 저희가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회에서 일부 주민들은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은리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향후 절차는 안내하지 않아 주민 혼란이 가중됐다는 겁니다. 서운한 사람 없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저희 농사 짓는 것도 2년, 3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하고 그렇게 파종하고 그렇게 인생 설계하고 살아가는 게 농업입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신청사 부지를 담당하는 강원도는 내년부터 행정복합타운을 담당하는 강원도개발공사는 3년 후부터 토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공동체 해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에 처음으로 들어설 예정인 국립호국원 조성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횡성군이 사전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횡성군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하자가 있는 호국원 유치 즉각 처리하라! 머리에 띠를 두른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팔을 흔듭니다. 일부 주민들은 삭발까지 감행합니다. 횡성군 덕촌리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이 횡성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국에서 7번째,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조성되는 국립호국원 설치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의 회의를 거쳐서 찬반의 투표를 가려갖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은 백지화 시켜갖고 무조건 처음서부터 다시 유치 설명에서부터 찬반을 해서 가려갖고 60% 이상이 나왔을 때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강원권 국립호국원은 지난해 12월 1일 횡성군의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모두 2만 기 규모의 호국원은 예산 433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립호국원은 이곳 덕촌리 일대 40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8년 11월 완공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기본 설계가 들어가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횡성군은 일단 국립호국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요즘은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주변의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봉안당과 함께
주민들이 같이 그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자연 경관을 고려해서 공원화해서 만든다는 점이 특히 호국원이 들어서는 공급면에 KBO 야구센터 조성과 함께 가로수길 설치와 보온 쉼터 광장 등 공급면 개발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호국원 설치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주민과 행성군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는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 6일 오후 삼척 지역의 최고 기온이 20.9도를 기록했고 강릉 20.6도, 동해 19.4도, 속초 19.6도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영서 내륙도 영월이 16.9도, 화천 16.4도, 북춘천 16.3도 등을 각각 기록했는데요. 때이른 고온 현상이 나타난 건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됐고 맑은 날씨에다 햇빛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2에서 13도가량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내륙 일부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동해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합원이 참석하는 식사 모임을 마련해 3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데요. 강릉시 선관위는 해당 모임에서 후보자 A씨가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5%대를 웃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8%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이긴 한데 무려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온 겁니다. 석유류 가격이 내려갔고 다양한 할인 행사들이 열리면서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은 다음 달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또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소비자 물가 어떻습니까? 도시가스와 전기, 수도요금 모두 역대 최대치를 인상됐죠. 게다가 식재료 값도 모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을 봤더니 1년 전보다 10% 넘게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점심 한 끼 먹으러 식당에 가면 오히려 10,000원 아래의 음식을 찾기가 어렵죠. 곧 더워질 여름에 즐겨 찾던 냉면 한 그릇도 이제 15,000원까지 내고 먹게 됐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모든 품목이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반기면 미뤄뒀던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될 텐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체감 물가 쉽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에 환경 생각해서 텀블러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텀블러가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저도 사실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일부 텀블러가 쓰다 버릴 경우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텀블러 구매하실 때 소재까지 좀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그냥 지고 좀 생각해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텀블러 세척기가 있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텀블러 쓰는 약간 분위기? 가지고 있는 거는 개수만 따지면 한 7개, 8개 정도. 환경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선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가면 가격을 할인해줍니다. 이렇다 보니 각 가정에 쌓이는 텀블러는 점점 늘어갑니다. 네, 저도 요새 이렇게 텀블러 잘 쓰고 있는데요. 텀블러를 한동안 쓰다 보면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질돼서 버려야 합니다. 텀블러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외부는 플라스틱인데 내부는 스테인리스여서 분리 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스테인리스와 실리콘 등 복합 소재로 된 텀블러는 소재별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분리할 수 없을 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단일 소재로 만들어진 텀블러는 분리 배출 없이 통째로 캔류에 버리면 됩니다. 전문가는 소비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전가하기보다는 제조사가 환경 친화적으로 텀블러를 제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만들 때 분리가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단일 어떤 소재로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이제 판매 위주로 디자인 위주로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이런 움직임에 맞춰 친환경적으로 텀블러를 만드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나무 섬유나 옥수수 전분, 커피 생두 껍질로 텀블러를 만들어 자연 분해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환경부는 12월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는 대상군에 텀블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많이 쓰는 제품군에도 인증 제도를 적용해서 친환경 제품 사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취지인 건데요. 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면 텀블러는 몸체, 마개 및 구성품은 단일 재질로 구성돼야 한다는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되는 텀블러 사용. 보다 온전한 환경 보호를 위해선 이젠 텀블러 소재까지 살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7일) 오후 2시 30분쯤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해 있던 경찰 순찰차와 덤프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에서는 이에 앞서 덤프트럭과 화물차, 버스 간의 추돌 사고가 있었고 경찰이 이를 수습하던 중에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강원 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시민화합과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7일 오후 강릉시청 청사 앞에서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강릉 농악풍물패의 식전 행사에 이어 취타대와 엠블럼기 입장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강릉시는 강원도민체육대회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새 출발을 알리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강릉의 문화, 예술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강릉에서 열리며 개회식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폐회식은 강릉 아레나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2년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22년도 지역축제 방문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제 기간 방문객 일평균 소비액은 2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연령별로는 50대 방문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축제 한 개가 지역에 가져오는 평균 경제 파급 효과는 85억 원, 취업 유발은 12명, 고용 유발은 7명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2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초기에 작은 산불은 외투나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끄게 되는데요. 산불 규모가 커지면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거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된다면 집 주변에 물을 뿌리고 문과 창문을 닫은 채 가스통 등 휘발성 물질을 제거합니다. 또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신속히 대피하고 수시로 재난방송 등 산불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119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행정안전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